조선 이전에는 고려시대와 백제에서 닫힌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곽과 능사가 그 예시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복층 건물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임진왜란 때 왜군 장수들이 한양에 입성했을 때 대다수의 한옥이 복층 구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군들이 한양의 건축에 놀랐다고 해요. 영양남시 남흥제사, 안동김씨 태장대사, 그리고 함경북도 종성, 수양로에서 복층 한옥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복층 건물에 놀라셨나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확인하세요. 모든 것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지도자들은 대중연설과 글을 통해 민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선전이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습니다. 포스터와 영화는 감정을 자극해 수백만 명이 전쟁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 여론을 잡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해 사상 전쟁을 벌였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트윗과 게시물은 실시간으로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대화에 참여하세요. 500년 전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조로아스터교는 세계 최초의 일신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지혜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숭배하며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을 믿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천국, 지옥, 심판의 날과 같은 개념을 창시했으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주요 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모든 일신교의 뿌리일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먼저 고구려의 성문사. 375년 국내성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이 사찰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유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의 대통사. 527년에 세워진 이 사찰은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 유적 중 하나로 현재 충남 공주에 위치해 역사적인 가치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흥륜사. 544년에 창건된 이 사찰은 현재 경북 경주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중요한 불교 유적지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적인 유적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884년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에 의해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초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장소로 사용되었고 동학농민혁명 기간에는 피신처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 서울 통신대 양지 캠퍼스에 소래교회가 복원되었습니다. 서상윤은 인삼상인으로 만주에서 선교사 존 로스를 만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 번역을 도왔습니다. 현재 북한에 위치한 진짜 소래교회는 우리가 지금은 방문할 수 없는 신앙과 역사 상징입니다. 불쌍한 북한 선교활동에 동의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불국사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상징적인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찰입니다. 부석사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와 역사적 문화재로 유명하며 아름다운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인사입니다. 목판에 새겨진 불경 8만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어 유명하며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법주사입니다. 인상적인 대불과 평화로운 자연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연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사찰들을 방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사찰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한국 지폐에는 이왕, 이익,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조선의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유교 인물들이 지폐에 등장하는 이유는 도덕과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와 도덕을 함께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반면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와 역사적 영웅들을 지폐에 새겼습니다. 각국의 역사적 인물이 지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해보세요. 지폐에 조선의 인물만 담은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폐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왜 우리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조선의 부패가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조선 왕조는 부패와 맥감매직으로 가득했습니다.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 평민들은 가렴주구에 시달렸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의 부패에 저항했지만 왕조는 외세를 끌어들여 탄압했습니다. 청군과 일본군까지 개입했죠. 가장 고통받은 건 평민이었습니다. 당시 5,000명의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지만 조선은 무능함과 부패로 제대로 된 개혁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임진왜란 때와 달리 총력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진실 감추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능함과 부정부패 상태는 어떨까요?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소련의 충격적 최후 69세 소씨가 산산이 조각났다. 1991년 69세의 소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든 거대한 제국의 종말. 소련은 결국 15개의 독립된 국가로 분리되었고 그 이후에는 산산이 조각난 것처럼 흩어졌다. 경제적 위기, 내부 갈등,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 소련 붕괴의 주된 원인이었다. 결국 그 거대한 제국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소련의 붕괴, 그 뒤엔 어떤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피식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를 함께 봐요. 혹시 편식하는 아이가 걱정인가요? 세종대 왕님도 그랬답니다. 세종대 왕도 편식했대요. 특히 고기를 좋아했지만 다른 음식을 덜 먹었다고 하죠.
편식을 했지만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과학 발전 등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편식, 그래도 괜찮아요. 영양 밸런스를 신경 써주기만 하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공국과 공황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오등작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등작제도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귀족들의 계급을 나누는 제도로 공, 후, 백, 자, 남의 5계급으로 구성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공작이죠. 공작은 강력한 제후로서 넓은 영지를 다스렸습니다. 공작이 다스리는 지역을 공국이라 불렀습니다. 공국은 공작의 통치 아래 독립적인 행정과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가끔 공왕이라는 칭호도 등장하는데 이는 공작 계급에 있으면서도 왕의 칭호를 받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공왕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등작제도는 주나라 시대에 확립된 제도로 귀족을 체계화했습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으로 나눠서요. 서양에서 공작과 백작 같은 자기는 군사와 행정 역할과 관련이 있었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공, 후 등의 자기가 왕실에 대한 봉사와 연결되었습니다. 후작은 특별한 자기입니다. 동서양에서 모두 국경을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이들은 국경 보호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 귀족 자기가 궁금하신가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더 많은 역사적 비밀을 알아보세요. 유럽에서 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알아봐요. 중세 유럽에서 용은 주로 혼돈과 악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기독교에서는 용이 악마의 화신으로 그려졌고 성 게오르기우스 같은 성인들이 용을 물리치며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은 사탄을 상징하며 종말의 혼돈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문화에서는 용이 수호자나 보호자로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용의 상징은 문화마다 다양했죠. 용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베르세르크 팬이신가요? 이 만화가 실제 중세 생활을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고 알아보세요. 베르세르크에서 묘사되는 농민들의 삶은 실제 중세 농업과 비슷합니다. 낮은 생산성, 기후에 의한 어려움, 그리고 착취. 귀족과 기사들의 권력 구조도 중세 그대로입니다. 귀족은 영지를 지배하고 기사들은 전쟁과 명예를 위해 싸웠죠. 베르세르크 속 종교의 영향력은 실제 중세에서 교회가 권력과 삶을 통제했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중세의 예술과 축제, 시장 장면도 베르세르크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예술과 신앙을 통해 고단한 삶을 위로받았죠. 베르세르크 속 중세 생활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